4월 16일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진도 해상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실종자들. 많은 안타까운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고 실종자는 사망자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침몰 사고는 미비한 초기 대응으로 더 크나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짙은 안개를 뚫고 무리하게 출항한 점, 급격한 변침, 3등 항해사의 혐로운항 경험 부족 등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의 원인들입니다. 세 가지 원인 모두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만큼 이번 사고는 더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매주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엄선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는 조석준의 여론일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세월호 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단원고가 위치한 안산에서 특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화여대 박정원 교수, 그리고 김민정 아나운서, 양재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시민들에게 여러 소감들을 들어보셨죠? 네. 어땠습니까? 일단은 그 안산이 지금 그 단원고등학교가 위치한 곳인 만큼 다른 곳에서 들었던 인터뷰보다 좀 더 감정이 정말 이렇게 격해지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좀 울분을 가지고 정말 눈에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요. 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선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고가 났을 때 끝까지 그 승객에 대한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진 그 선장이 자기가 제일 먼저 이렇게 탈출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울분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초기 대응만 조금 더 빨랐더라면 지금과 같이 그렇게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도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박정원 교수님. 예, 오늘 저희가 안산시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이 단원고였습니다. 네. 그래서 단원고에 가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오셔서 정말 뭐 추모도 하시고 기원도 하시고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정말 저희들이 와보기 전에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그 슬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가슴 속에 확 와닿는 뭐 그런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 저녁 8시에 촛불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촛불 시위는 많이 해봤지만 촛불 집회는 이렇게 이제 슬픈 사고나 뭐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이제 또 우리 국민들이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모임인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뭐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최대한 많은 그런 그 학생들과 시민들이 좀 이렇게 우리 품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그 기원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안산 시내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고요.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네, 우리 양재 아나운서. 네, 사실 이게 TV에서만 보다가요, 좀 와닿진 않았어요. 사실 그게 뭐 큰 사건이라고 해서 온 국민이 슬퍼하지만 직접 안산에 오니까요, 정말 조카 딸이 지금 7반에 있는데 7반에서 한 사람만 생존이 됐고 애들 전부 다 지금 실종이라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정말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한 사람 건너서 다 아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슬픔이 너무 크게 와서 저도 굉장히 와서 너무 슬펐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또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실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발견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움만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더 기운 차리시고 조금 그 기적의 한 빛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뭔가는 있을 텐데요.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 물론 이 사고의 큰 원인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부분도 있고 일반 시민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민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많은 답은 일단 배의 선장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라도 정말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대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대피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탈출한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탈출을 하고 또 이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말 울분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좀 뭔가 우리가 이 큰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국가의 어떤 재난에 대한 그 대응 시스템이라고 하는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정말 매뉴얼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말고 정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또는 훈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좀 모든 국민들이 좀 습득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그 체계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너무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이유들을 좀 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형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성장만 됐지 시민 의식이나 문화적인 수준은 참 아직 미흡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학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이게 지연된 부분에서 좀 이게 그런 빠른 길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또 다 같이 배를 타게 됐고 그리고 빠른 길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요. 이거는 정말 학생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우리의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무조건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좋은 방향, 빠른 방향, 돈이 되고 돈을 쫓는 그런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직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은 그 사고가 났을 시점에 그 운전을 했던 사람이 그 항해사. 3등 항해사, 네. 아주 미숙한 어린 경험도 부족한 그런 3등 항해사였다는 말을 듣고 저도 참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큰 규모의 5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태우고 몇천 톤이 되는 그런 여객선을 그런 아주 미숙한 3등 항해사가 이렇게 잡게 했다는 거 참 관리가 안 된 자체부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정말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사고가 났다 했을 때 그 학생들의 조금 안전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그래도 조금 지금보다는 상황이 많이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그 아버지분의 인터뷰에서도 학생들한테 그 무조건 주입식의 그런 학습 그거보다는 정말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안전하게 조금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세 분 얘기를 듣고 보면은 큰 틀에서는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이나 매뉴얼에 그 문제가 있고 그런 어떤 매뉴얼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그거를 지키면서 그대로 하느냐 네. 또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어떤 매뉴얼이나 시스템이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리더십을 통해서 실제 승객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같이 움직여주는 어떤 그런 어떤 교육 또는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올 1월에도 폭설에 의해서 그 리조트가 무너져서 네, 또 피해가 리조트. 있었고 네. 또 과거에 10년, 20년 전에도 가끔씩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문명이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안전 시스템은 뭐 언제라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그 구조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뭐 당국이라든가 네. 많은 여러 유관기관들의 그 협조 관계가 좀 문제가 돼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던가요? 네, 제가 그 외국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안산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자기 친구를 이번 사고 때문에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외국인의, 이 논평은 정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IT나 어떤 전자, 뭐 이런 그 최첨단 산업이 발전된 그런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뭐 그런 자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죠. 뭐 그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조 과정에서 사실 뭐 숫자 집계라고 하는 것도 지금 또 바뀐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지금 승선한 인원도 이제 476명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구출한 사람 숫자도 지금 5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그 초등학생인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들 머리 숫자를 이렇게 카운트하지를 못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수천 명도 아니고 그죠? 174명인데 어떻게 그걸 중복으로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그것부터 시작해서 초기에 이제 이 안산 시민분들이 가장 그 울분해 하시는 게 처음에는 다 살았다, 다 구출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고 거기에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까지 그죠? 그 메시지를 막 이렇게 뭐 언론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국가 이 재난 대책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도대체 뭘 하는 데인지 뭐 그런 울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출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이나 협조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IT 강국이고 최첨단 그 전자산업의 1등인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 걸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어떻게 구출하느냐를 떠나서 그건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덧붙이자면 또 가장 먼저 사고 신고를 한 사람이 그 학부모라고 합니다. 네. 그쪽에서 관계자나 선장이 아닌 학부모가 가장 먼저 사고 신고를 했다는 것도 참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정말 그러니까 배에 있지 않았던. 그렇죠. 네. 아이의 연락을 받은 받고. 학부모가 사고가 났다고 신고를 한 것이 최초 신고라고 한다는 게 정말 좀 어이가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시간대 말씀을 해줘서 또 제가 또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그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8시 뭐 이렇게 9시 그 시간이 그 전부터 아이들이 이제 배가 기울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고 아버지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보면 참 총 대응이 참 미흡했다라는 네, 식의 울분을 이렇게 토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가라앉고 있다고 지금 2시간 반 정도 네.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시간 동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네. 어떤 대응을 했으며 네. 참 그리고 남성 한 분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뭐 어떻게 해주고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거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구출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 신뢰가 안 간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 사고 이전의 시간으로 되돌려 놓는 것. 그러니까 그것만이 진짜 사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해서 정말 일어나지 않는 기적을 만들어야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참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그 세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 대형 사고를 나중에 결과적으로 쭉 분석해 봤을 때는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초기에 대응하는 이 부분은 거의 매뉴얼로 돼 있고
또 매뉴얼을 가지고 실행하는 사람의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네. 그런 어떤 부분이 없으면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번 경우에 그 언론에 이렇게 보도를 보면은 그런 어떤 부분이 아까 뭐 학부모에서 신고가 네. 됐달지 네. 또는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될 그 선원이라든가 선장이 가장 먼저 그 탈출을 한달지 그건 네. 있을 수가 없는 예. 그러니까 그 외국의 언론에서도 한국과 같은 경제적인 어떤 그 발달을 한 나라에서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네. 지적을 많이 당하는 것도 네. 그거는 뭐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되고 네. 이제부터라도 어떤 뭐 국가적인 시스템이 제가 볼 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여러 사건 사고를 네.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보면 20여 년 전에 대구 지하철이라든가 네. 그 비슷한 시기에 또 삼풍백화점이 네. 무너지는 그런 거. 그다음에 예전에 또 페리오라고 해서 네. 그 군산 쪽에서도 한번 네. 크게 네. 있었어요. 이런 네.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빠른 고속 성장이라든가 빠른 어떤 문화 이것이 한국을 오늘에 있게 한 좋은 뜻의 그런 어떤 속도도 있었지만 이게 또 나쁘게 작용이 돼서 네. 그냥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대형 사고의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이런 어떤 과정에서 또 언론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걸 보면 또 이제 그 시민 의식으로 상당히 희생적인 그 역할을 한 분들이 많았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차츰 또 더 좋은 네, 밝혀지겠죠. 네. 미담으로 밝혀지겠지만 네. 어떤 그런 어떤 그 위기 상황에서는 시민 의식, 네. 그 질서에 대한 또는 또 예전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한 150년 전에 그 대서양상에서 일어난 그 큰 선박 타이타닉. 사고 때 예. 타이타닉 전에 아, 예. 타이타닉 전에도 그때 그 여자부터 예. 어린이부터 예. 그 위험한 순간에 보내고 하는 그런 어떤 전통이 싹터 가지고 그게 이제 네. 어떤 그 당연히 지켜야 되는 네. 사회적인 어떤 윤리 네. 규범으로까지 해서 그게 하나의 이제 문화처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장치가 있을 때 사회가 안정되고 또 투명하고 서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뭐 아까 여러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시스템도 얘기하고 네. 뭐 했지만은 그 시민으로서 의식. 이제 뭐 네. 이번 사고를 떠나서 앞으로 이거는 꼭 정부 당국에만 아까 맡길 수가 네. 없다라는 그 부분이 있다면 네. 또 시민이라든가 또 이제 또 어느 우리가 이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그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네. 인터뷰도 좀 하셨나요?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던 이제 우리가 학교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또 다른 학교를 가기 위한 상급 학교로 가기 위한 그리고 심지어 대학교에서는 취업을 하기 위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육만 되고 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어떤 영국이나 유럽 쪽은 정말 그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부분, 윤리적인 부분,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런 교육이 좀 약한 것 같고요. 이 안산시는 정말 이 소규모의 시인데 오늘 이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 정말 어른들이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뭐 사실 그 학생들은 말을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그 지시만 따랐고 뭐 그 학생들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어른들이 정말 잘못한 거죠. 어른들의 그런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게 없었고 어른들이 시민의식을 사실 깬 거죠. 그 선장이라고 하는 분부터 시작해서 그 물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언론 자체가 좀 이런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런 대형 사고가 나타날 때마다 꼭 영웅 이야기 그리고 이제 희생양을 누굴 만들 것인가 그 부분만 지금 뭐 모든 언론에서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반성이라든지
올바른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범국민적인 토론이 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정말 요즘에 언론을 보면 아까 어떤 분이 정말 이제 TV 보기 싫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게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안산 시민으로서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결정적인 그 사고의 원인은 모든 체크에 화물을 싣는다든지 그걸 고정한다든지 또는 그게 중량이 무거운 건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이런 모든 것을 제대로 안 지킨 것도 문제지만 네. 결정적인 것은 역시 선장에게 있다고 봐요. 왜 아이들을 사고가 나면 무조건 말이지 배는 언제든지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자세로 선원들이 대기하도록 인력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지. 네. 이런 뭐 앉아 있어라. 이거 완전히 죽인 거지. 그렇죠. 이거 완전 살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그 사람만 있겠어. 나부터도 안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거든. 네. 근데 각자가 참으로 반성해야 돼. 이거는 진짜 누가 후진국 얘기했는데 후진국 이하야. 이건 얘기가 안 돼. 말할 가치도 없어. 참으로 한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 고등학생이면 말이지.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됐다고 가정하면 밥이 입술에 넘어가겠냐고. 근데 참 딱한 일이죠. 한 사람이라도 살아 돌아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걸 기다리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현재로는. 그죠? 네, 그럼 지금 그 실종자와 사망자를 포함해서 희생자들이 지금 많은데요. 그 희생자들의 부모님, 유가족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차마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좋을지 나도 참 갑작스러운 거라 뭐라고 위로를 드릴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사고라는 것이 예고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이 말이 통하지는 않겠지만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감정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좀 냉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또 구조하는 사람들의 생명도 중요하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들도 좀 하셔야 되겠고 또 지금 그 여건 자체가 구조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여건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충분히 우선이야 사실 경황이 없고 오직 물속에 있는 자식들 생각하면 말이죠. 답답하겠지만 냉정은 좀 찾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명은 제천이라 하는데 이제 고의적으로 누가 이런 사태가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담담히 좀 냉정하게 좀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안산에 있는 학생들이고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십니까? 우선 아직 다 크지도 않은 아기들인데 그렇게 물에서 되게 무서울 텐데도 이렇게 구조 작업을 벌이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도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는 가장 우선돼야 될 거는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구출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사건의 진상들을 몇몇이 이제 파악을 해서 처벌할 사람들은 처벌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은 많이 됐지만 이게 곳곳에 이제 지난 1월에 저 대학생들 MT가 가지고 네. 또 이렇게 주저앉고 폭설 때문에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는 대형 사고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대처를 하면 국가적인 차원 또는 개인적인 차원, 사회 뭐 문화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게 많이 개선되고 사고가 없어지겠다. 이렇게. 우선은 뭐 건물을 만들던 뭐 배를 만들던 비행기를 만들던 만드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안전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완벽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뭐 불강력에 의한 사고에 대비를 해서 개인도 어느 정도는 그런 지식들을 충분히 쌓아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런 교육들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왜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그래도 저기 차에 관한 안전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배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라 아마 그랬고, 이번에는 또 더군다나 그 책임져야 될 어떤 선장이라든가 선원들, 그 승객들은 당연히 거기에 따르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없어서 사고를 더 키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선장이 아무래도 여태까지 비행기 사고가 났거나 뭐 배 사고가 났거나 이런 사례들이 나왔을 때 선장이 제일 나중에 대피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졌던 걸 이제 TV를 통해서 봤는데,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선장이 제일 먼저 탈출을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사고를 키웠고, 선장도 오히려 그런 교육이 더 안 돼서 그런 사건들이 더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가 뭐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은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전부 다 약한 사람, 그러니까 뭐 여성 또는 어린 아이부터 태워보내고 마지막까지 그 승무원들은 뭐 비상한 그 각오로서 그 배와 함께 운명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장면을 보는데, 외국에서는 뭐 그런 전통이 있는데 우리 한국도 이제 경제 성장 일변도 또는 막 빨리빨리 해서 요새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그 상당히 좋은 문화 국가로도 칭송받았는데 어느 날 경제 성장의 그런 부분에 묻혀가지고 이번에도 보면 많이 그 안타깝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안산에 사세요? 사시나요? 아니요, 저는 집은 서울 네. 잠깐 놀러 왔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그러면은 뭐 어떤 이 배 사고 아니더라도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뉴스에서 하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 위급 상황에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지켜보기도 하고요. 뭐 지하철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일단 지하철이라서, 그 지하철 안내판에 보면은 뭐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비상문을 열 때 그런 방법들 같은 거는 한 번씩 읽어보고, 뭐 나름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것도 한 번씩 하면서 한번 제 나름의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좋은 건데, 왜냐하면 꼭 정부라든가 어떤 관계 당국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늦거든요. 네. 그런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매칭이 됐을 때 가장 빠르게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모든 거를 이제 정부나 이런 어떤 관계기관에 기댈 게 아니라 또 거기서 할 일이 있고 또 국민 스스로가 준비해야 될 일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